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내 주변엔 금융자산가가 없을까? 아니면 다들 부동산 부자 이야기만 하지? 주식으로 부자 됐다는 사람은 왜 이렇게 드물지? 뭔가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미스터리, 바로 왜 내 주변엔 금융자산가가 없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아마 대부분 멋진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을 떠올릴 거예요.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부동산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저 사람이 예전에 저기 허허벌판이었던 땅을 사서 부자가 됐다는 둥, 강남에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왜 이렇게 듣기 힘들까요? 부동산 부자는 많은데 금융자산가는 왜 드물게 느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투자 규모와 레버리지의 차이에서 옵니다.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죠. 수억, 수십억 원 단위는 기본이고 대부분 대출, 즉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내 돈 1억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가 10%만 올라도 내 투자금은 50%나 불어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하락장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도 벌어지지만 상승기에는 엄청난 자산 증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산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지고 주변에서도 부자라고 인식하기 쉬운 거죠. 반면에 주식 투자는 어떤가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돈 몇만 원으로도 삼성전자 주주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부동산처럼 수십억 원의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용이나 미수 같은 레버리지 수단이 있지만 부동산만큼 일반적이지 않고 위험 부담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도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경험과 돈에 대한 결정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되는 건 단순히 똑똑하거나 노력을 많이 해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투자 결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면 주식시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얼마나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자들의 투자 방식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강남 아파트가 부의 상징이었고 부동산에 올인하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좀 달라요. 최근 부자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 채권, 펀드, 심지어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기업 투자, 암호화폐까지 투자처가 정말 다양해졌죠. 이제는 부동산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게다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투자처가 넓어지다 보니 이 사람이 뭘로 부자가 됐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번째, 우리 주변에 숨겨진 부자들은 겉모습만으로는 부자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는 으리으리한 집, 비싼 차, 명품 옷을 걸친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 중 상당수는 놀라울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유지합니다. 겉으로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꾸준히 자산을 관리하고 불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며 씨앗을 뿌리듯이 투자를 이어갑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그 속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금융자산가가 없다고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역시 중요합니다. 주변에 부자가 없는 이유가 아니라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이 드문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투자할 돈이 없다는 생각일 거예요.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목돈이 있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혹은 뚜렷한 목표 금액이 없어서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저축만으로는 자산 증식의 한계가 있다는 건 이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모아둔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금융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멋진 금융자산가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바로 기회의 불균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자산, 풍부한 정보, 넓은 인맥, 이런 것들이 초기 투자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부자들끼리의 네트워크는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데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삼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끊임없는 학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한 번의 대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발맞춰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은 더러운 것이라거나 부자는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번다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악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꾸준한 투자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주변의 흔들림에 넘어가지 않고 나의 원칙을 지키는 단단한 갑바가 필요한 거죠. 넷째, 다양한 정보 채널 활용입니다. 요즘은 정말 좋은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튜브, 책, 강연, 스터디 그룹 등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투자 정보를 얻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금융자산가로 만들 겁니다. 결국 우리 주변의 금융자산가가 드물게 느껴지는 건 그들이 겉으로 티 내지 않고 조용히 자산을 불리고 있거나 혹은 아직 우리가 금융자산가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금융자산가의 길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투자할 돈이 없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일단 작은 씨앗부터 뿌려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투자하거나 주식 관련 책 한 권을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행동하는 것, 그리고 꾸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서 멋진 금융자산가가 되길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금융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스펙합니다.